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소통의 고수 시즌 3입니다. 여러분은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혹시 어떤 거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당연히 이 식재료들로 만들게 되는데 그런 재료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다 우리의 농부들의 땀과 노력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식재료들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밥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늘 의뢰이 삼시세끼 먹듯이 먹는 것이지만 이 안에도 농부들과 우리의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밥상에 숨어져 있는 이런 소통의 가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문희선 대표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이 장면은 저희가 그 농부 시장을 열 때의 모습이에요. 농부 시장에서 저와 이제 다른 분과 함께 토크쇼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가 사회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토크쇼였습니다. 공간이 되게 예쁘죠? 이 공간은 감귤밭이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달진밭이라는 공간이에요. 달진밭은 굉장히 기름진 땅, 달의 기운이 스며져 있는 땅, 이런 땅을 옛날부터 달진밭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농부시장도 하지만 농부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농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농부이면서, 저는 농부이면서 이런 농부시장을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농부들과 소비자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드릴게요. 저는 농부이면서 기획자예요. 농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긴 한데 저는 15년째 감귤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10년 전부터 남편이랑 블루베리 농사도 짓고 있어요. 저는 신촌 쪽에 살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촌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주해 와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육지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육지 사람인지 알더라고요. 저는 진짜 제주 신촌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획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농사를 부모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주해서 오시다 보니까 아무런 기반이 없었거든요. 땅도 당연히 없고 집도 없고 초가집 조그만 거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가 3남매인데 3남매를 거기서 키우셨어요. 아버님 집 짓는 일도 하시고 엄마는 다른 감귤밭에 가서 귤도 따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니까 땅을 빌리게 된 거예요. 농지를. 그 감귤 가수원이었는데요. 가수원을 빌려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중학생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밭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농사 하나 가지고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거죠.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밭도 빌리고 저 밭도 빌리고 빌리는 땅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니까 2만 평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아빠와 엄마 둘이서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장녀예요. 오빠는 일찍이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고 장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밭에 일이 있으면 이제 저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밭에 가서 아빠 귤 딸 때 도와드리고 또 가지도 치우고 전정도 하고 약 칠 때 약술 잡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렸을 때 지냈는데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보면서 저는 농사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었어요.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이유는 귤을 열심히 따가지고 농사지어서 따서 공판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잘 나오면 좋지만 정말 안 좋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귤을 팔았는데 또 안 되면 또 빚을 지고 온 동네에 빚을 지고 농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점점 더 힘들어지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농사로 먹고 살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나는 농사는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근데 아빠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결혼하고 제가 셋째까지 있거든요. 셋째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암이 걸리셔가지고 서울에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가서 한 3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수술을 잘 끝내고 이제 회복을 하면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간호하는 엄마한테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귤이 막 달려있고 엄청나게 지금 막 수확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쓰러지시니까 병원에 올라가시기 전날까지 저거 어떡하니 그 걱정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도 병실에 누워가지고 꿈을 꿨다고 엄마한테. 근데 귤을 열심히 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농사는 아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구나. 아빠 전체 20, 30년 되는 그 삶의 일부분이었구나. 이런 거를 순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아빠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귤 농사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12월이었는데 이제 진짜 귤을 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는 지금 이제 상처가 깊으시기 때문에 일은 못 하실 것 같고 저는 셋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돌도 안 된 아기가 있었고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이제 겨울에 귤을 따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귤을 따서 공판장에 그 선과장 가서 선과해서 공판장도 보내고 진짜 정말 치열한 12월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정하고 이제 쉬는 기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밭을 다 할 수는 없다. 아빠가 관리하던 2만 평을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딱 2개만 빼고 다 원래 주인들한테 돌려드렸습니다. 아빠의 피눈물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개만 제가 지금까지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한 2년 동안은 아빠가 하라는 대로 옛날에 아빠가 했던 대로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이웃 농부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약 칠 때 되면 지금 약 쳐라 그러면 약 치고 지금 제초제 쳐라 그러면 제초제 치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약도 뭐 약을 쳐본 적은 없었지만 아빠가 할 때 약주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약을 치게 되더라고요. 동선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렇게 약을 치면서 한 2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2년 동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빠 하던 대로 똑같이. 그래서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직거래를 시작했어요. 그 친척들이 육지에 좀 살거든요. 언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귤 좀 팔아주시면 안 돼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귤을 보낼 땐 이렇게 보냈거든요. 하나씩 다 닦았어요. 먼지 묻었을까 봐 하나 손으로 걸레로 밤새 닦아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약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매일 밤마다 닦은 거예요. 근데 하다가 내가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한 건 소비자들한테 이거 보내면서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걸 먹고 소비자들이 건강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 농약을 몇 번 쳤는지 알잖아요. 비료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알고 여기에 지금 깨끗해 보이지만 저기에는 내가 닦은 걸레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근데 친환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감귤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딱
나왔는데 흑점병 아세요? 귤에 까만 점이 주근깨처럼, 저도 주근깨가 많지만 주근깨가 가득하고 더댕이병이라고 곰보처럼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귤이 안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잘 키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당연히 약을 안 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절망을 하고 있었고요. 소비자들이 받고 이게 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전화 와서 막 욕을 해요. 이게 귤이 나 먹으라고 보낸 거냐고. 그래서 이제 막 당황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저희 선배 농부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지금 이 귤에 있는 이 흔적들 보이지? 이 흔적들은 병을 이겨낸 흔적이야. 우리가 곰보 걸려 천연두 걸리면 곰보가 생기는 것처럼, 수두가 걸리면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딱지를 만들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고 약성이 들어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고 소비자들한테 당당하게 드셔보시면 알아요. 이게 진짜 그 건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주도에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한 전제를 깔고 생산자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는 뭔지 몰랐지만 직거래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는 뭐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을 2년을 다녔는데 도회 견학도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녔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자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내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다가 내면 거기서 팔리면 내가 수수료를 조금만 내고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내가 판매한 걸 내가 다 갖는 거잖아요. 직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매장 만드는 게 그 당시에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겠다. 특히나 친환경 농부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직매장을 주관했던 단체에서 그럼 시장이라도 열어드릴게요. 아주 조그만 돈이 좀 남은 게 있는데 이걸로 여러분을 위한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농부시장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엔 한 10농가 정도 있었고요. 10농가들이 모여서 이름도 짓고 규칙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을 우리 시장에 오게 할까? 시장은 무엇일까? 농부시장은 왜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올바른 농부장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왜 올바른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친환경 농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올바른 농부들이 모여서 소비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게 말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걸 갖고 온 걸까요? 대부분은 아니죠. 오일 시장의 일부 제외하고는 자기가 생산한 걸 갖고 오진 않아요. 다른 데서 떼어다가 유통을 하는 시장인 거죠. 근데 저희 시장은 유통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직접 생산한 걸 직접 가져오는 자리예요. 아침에 수확을 해서 시장을 갖고 와서 펼쳐놓고 소비자를 기다리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연결의 시장, 연결의 장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2019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주도 그 목석원에 직거진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리를 직거진장이 이제 없어지면서 저희가 그 자리를 1년 동안 쓸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농가였지만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그 단체에서 기획해 주셔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험도 하고. 근데 손님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어요. 당연히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크기가 좀 작거나 예쁘지 않거나 제각각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사실 많이 갖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라동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시장입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원을 계속 해주겠다고 했던 이제 그 단체에서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포스터 만들 줄도 모르고 인스타그램도 할 줄 모르고 뭐 사람들을 모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기 3개월 전부터 이제 제가 쫓아다녔어요. 그 기획자분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홍보글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또 매대는 어떻게 펼치고 파라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지원이 끊기고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이 장소도 지원해 주신 거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참 했었습니다. 농부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만할까요? 이제 지원도 없고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소비자랑 약속한 거잖아. 우리가 소비자랑 이걸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한두 명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농부들을 만나러 오잖아. 그럼 우리는 계속 해야겠지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크게 용기를 내서 계속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장소를 못 구하니까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이 밭은 저희 단장님, 농부장의 단장님이신 농부님의 밭이에요. 그러면 이 밭에서 소비자들하고 체험도 하고 그 옆에 작은 공간이 있으니 거기서 시장을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몇 명이 오든 상관없어.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처음 기획한 시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10가족을 모셨어요. 아이들이 있는 10가족을 모셔놓고 밭에 딱 데려갔는데 아이들이 당근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다 초록색만 가득하니까 당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땅에서 당근을 딱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엄마들도 놀래요. 당근이 땅에서 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우리 농부장이, 올바른 농부장이 해야 될 일이다.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농부가 하는 일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소비자들이 농부를 응원해주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우리끼리의 올바른 농부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부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 농부장을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표선에 한 1년 반 정도 여기서 시장을 열었는데요. 너무 촌인 거죠. 시장은 시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가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표선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1시간씩 막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 지역엔 주민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열긴 열었는데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장소에 옆에 짜투리 땅이 좀 있었는데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에 소비자들을 체험하는 농부 학교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보게 만들자. 이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그만 한 75평 되는 땅이었는데요. 여기를 고랑을 우리 단장님이 만들어주셔서 당근 반, 브로콜리 반, 무 반 뭐 이렇게 해서 7개의 반을 만들고 각 반별로 3팀씩, 3가족씩 이렇게 해서 21팀을 만들었죠. 농부는 선생님이고 학생은 소비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게 올바른 농부학교입니다. 이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했고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애부터 할머니들까지 학생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씨앗을 보여주고 이 씨앗이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씨앗을 심고 새싹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새싹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새싹과 잡초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다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농부시장이 열리는 날 밭을 왔고 끝나고 나면 농부시장을 구경하고 농부님들이 이런 걸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달진밭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2013년도에 3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1기, 2021년도 봄에 2기, 그리고 코로나. 다행히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장을 열고 큰 카페에서도 기회를 주셔서 한 1년 동안 시장을 열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를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창고도 없으니까 우리 창고에다가 테이블, 파라솔 이런 거 다 담아놨다가 제가 트럭을 운전하거든요. 트럭에다가 그 짐을 시장 여는 날 가득 담고 농부시장이 열리는 장소를 가요. 그래서 농부님들이 다 모여서 캐노피 치고 파라솔 설치하고 다 테이블 설치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공간을 얻게 된 거죠. 10년을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농부학교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023년 8월에 6개월 과정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인원이 좀 많아졌죠. 100명 정도, 30파트, 30개의 밭을 만들고 거기에 30팀을 이렇게 초대해서 농부시장을 열었습니다. 농부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부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밭품종 소량생산연구회라는 이제 조직이에요. 제가 만든 조직인데 청년 농부들을 위한 조직인데요. 우리 올바른 농부장의 농부님들은 한 품목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처음에는 한 품목만 해갖고 달랑 갖고 나오셨어. 근데 한두 번 나오니까 그 다음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계속 소비자를 만나려면 뭔가 계속 키워야 돼. 그래서 자기 밭에 수십 가지를 심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농부님은 130가지까지 심어요. 500평에서 1년 내내. 그러니까 조금씩 밭을 구역을 나눠가지고 여기도 뭐 심고 이렇게 심고 해서 1년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1년 내내 돌아가면 뭐 어떤 점이 좋냐면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지만 1년 내내 돈을 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감귤 농사하는 사람은 겨울에만 한철 딱 이렇게 벌어서 생활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1년 내내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빚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전체 제주 농부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 시장도 활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전 육지에서 내려왔는데 제주도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제주도까지 와서 농사를 짓냐, 직장 다니지. 그랬더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고 제주도에 내려오면 환경이 일단 좋고, 그리고 여기에 땅에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키워서 스스로 먹는 경험을 해보고 싶고, 이런 이제 특별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 제주도에 정착하게 하는 방법이 농사라면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라는 생각에 우리 농부님들, 베테랑 농부님들을 선생님들 그 멘토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청년들을 멘티라고 불러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육성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의지만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인데, 같이 공부도 하고 땅을 찾는 방법도 알려주고 모종 만드는 방법, 씨앗 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커뮤니티를 같이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부 다 땅을 가진 농부들이 됐어요. 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빌려서라도 시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농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청년들이 농사 짓기가 왜 어렵냐면 차츰 농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모종 심는 것도 같이 하고 키우는 것도 같이 하고 육지 가서 이렇게 견학도 같이 시켜주면서 다른 농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육지 사람들은 어떻게 다품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공부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 아까는 농부님들을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팜 투 테이블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팜 투 테이블. 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런 뜻이에요.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바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네, 저희는 이제 특수 채소들이 많거든요. 다품종을 하다 보면 외국에서 키우는 작물들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심어보고 이건 될까? 안 될까? 셰프들이 외국 가서 이런 작물이 있다는데 한번 이런 것도 키워주실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농부님들은 그런 게 재밌는 게 있어? 그럼 나도 해보지. 내가 키워줄게. 실험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작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펜넬 아세요? 펜넬? 처음 들어보시죠? 펜넬, 뭐 샬롯, 뭐 이런 거, 아티초크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처음 갖고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 온 사람조차도 이게 뭐예요? 어떻게 먹어요?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보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팜 투 테이블이에요. 셰프님들이 계세요. 저희랑 같이 활동하는 이 셰프님들이 우리가 키운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고사리를 넣은 오픈 샌드위치예요. 여기엔 수십 가지 채소를 넣고요. 다 우리 농부님들이 생산한 건데 농부 시장에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개할 기회가 필요하니까 워크숍을 합니다. 이 워크숍은 농부가 직접 해요. 농부들이 어디 나가서 말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농부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연습하게 돼요. 소비자가 이거 뭐예요 농부님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먹어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 이거는 내가 언제 심었는데 어떻게 키웠고 어떤 맛이 나 한번 먹어봐. 한번 뜯어서 주고 먹어보고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사가고 근데 먹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들이 그 먹는 방법을 고민하고 셰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준비합니다. 제가 나는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키워봤는데 이런 맛이 나서 이런 음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그걸 만들기도 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저희는 그 농업이 그냥 농사만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농업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환경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농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쓰레기 만들지 않기. 농부들도 쓰레기 굉장히 농업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진짜 그 태워지지도 않는 뭐 감귤 예를 들어서 타이백 감귤이다. 그럼 타이백이 깔려 있어요. 2년마다 걷어줘야 돼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고 그 타이백을 활용할 수 없어서 다 매립을 하게 되죠. 그럼 매립하면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이런 일들이 농업에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을 하면 비닐을 일단 사용하지 않고 그런 이제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덜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그런 문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이런 그 제로 웨이스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종이 가방을 저 다음에 농구시장에 오실 때 집에 안 쓰는 종이 가방들 많으시죠? 정말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쌓여 있는 걸 깨끗하게 접어서 시장에 갖고 오시면 저희는 1,000원짜리 쿠폰으로 드려요. 그럼 그 종이 가방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시장에 그냥 지나갔다가 우연히 왔던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안 갖고 오거든요. 이거를 장바구니 대신 쓰라고 나눠드립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그럼 그 가져가신 분들이 또 접어서 또 갖고 와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것들을 여러 번 쓰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농업은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소비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제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선순환이라는 그림을 자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게 먼저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농부이기 때문에 농부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땅을 살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소비자들은 그 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농부를 응원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농산물을 먹은 소비자들은 이 농부들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응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농부들은 흥이 나죠, 일단. 농사가 즐거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농사 지은 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이걸 먹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즐거워진다면 나는 이걸 계속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짓게 돼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땅은 건강해지고 농부는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그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도 건강해지고 그럼 소비자들은 농부를 응원하게 되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선순환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부 입장에서는 농부들이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농부들을 더 많이 응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법인을 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이 시장을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7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AT라는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이 돼 있어서 교육 지원도 받고 막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장소의 문제가 참 많이 있었고요. 좀 사소한 오해들로 농부님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 많은 시간들을 버티고 왔었던 거는 일단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농부님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고 이 많은 일들을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그런 동안에 참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농부님들이 나는 이 시장에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리고 너가 있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이제 그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농부시장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 저희 회원이 70명입니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목적은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장을 열고 같이 행사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농부들이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에요.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농법을 다른 농부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안 돼. 내가 최고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거 잘 안 됐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거 한번 이런 방법을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주시고 좀 밭에 가서 직접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고 이런 공동체가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큰 싸움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싫으면 나가면 돼. 싫으면 안 오면 돼.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은 많지 않고 모인 분들이 굉장히 서로를 챙겨주면서 되게 즐겁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부시장에서 제가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부들의 자존감이에요. 평생 농사만 짓다 죽을 거니? 이런 거. 그런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 농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전 알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알아주고 있잖아요. 농부님이 지금 이 토종 수박 하나 키우시는데 몇 개 생산되지 않았지만 그 땀과 노력과 열정과 실험 정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와서 응원해 주는 곳이 농부시장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스스로가 내가 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같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쑥스럽긴 하지만 너무 자부심이 들고 내가 농사짓길 잘했어 라는 얘기들을 하시면 이제 그게 가장 큰 보람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농부가 인정받는 제주, 농부가 제주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육지에서 외국에서 코로나 같이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들어오지 못했을 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제주는 쌀을 빼고는 다 나잖아요. 제주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 제주 농부들은 겨울에 쉴 수가 없어요. 농한기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는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소비자를 만날 기회는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이래야 이렇게 농부가 인정을 받아야 농부들이 지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에요. 소비자들에게 이 모종도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런 활동들이 저희는 너무 즐거워서 시장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와 세상을 연결하는 것을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운영진들이 한 말이에요. 저보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저를 연결자라고 부르거든요. 농부와 농부를 연결하고 소비자와 농부를 연결하고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도 해요. 이게 농부학교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져요. 이런 연결하는 일에 재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운영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결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결을 조율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들, 다양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분하다. 야, 나한테 그런 말을 내가 그거 어울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을 연결해주고 그 연결을 조율하고 소리를 줄이고 높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고 제가 그 중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농부님들이 저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라 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별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농부님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조율하는 일에 더 애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문희선 대표님 강연을 들었는데 처음에 사실 너무 긴장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너무 긴장되네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덕분에 들으면서 이제 음식 먹을 때 그냥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밥알 몇 개 남기면 너 이거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 지은 건데 밥 남기면 안 돼. 다 들으셨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옛날부터 다 알고는 있었네요. 우리가 먹는 것, 그 먹거리 하나, 정말 밥알 하나에도 농부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던 거를 또 오늘 저희가 강연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표님과 조금 더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키워드 5개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려움. 네. 장터를 처음 시도했을 때는
그냥 생각해도 좀 어려운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약간 우리 그냥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네.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찾는 거였어요. 일단 사람이 모이려면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고요. 네.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열려면 최소한의 면적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시장을 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찾아다니는 일이 정말 어려웠어요.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우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주차가 많아지고 이러면 이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거기가 복잡해지고 막 이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그만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또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부랴부랴 새로운 장소를 구해야 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 공간에 한번 와서 해줄래요? 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까 달진밭을 비롯해서 화북에 있는 큰 카페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시 새활용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간이 많아졌죠. 하지만 항상 준비를 합니다. 혹시 못하게 되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 이거를 항상 고민합니다. 역시 진짜 현실적인 고민이 네. 제일 커요. 그죠? 이게 사람이 많이 오면 이게 주차를 좀 해야 되는데 주차장 요즘에 제일 힘든 게 주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갈 때 거기 주차할 때 없지 않아 하면 좀 꺼려지고 망설여지니까 맞아요. 사실 제일 그게 고민되시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마련했어도 너무 또 규모가 커지면 또 그쪽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그 참 이게 장소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시는 건 좋은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 네, 참 맞아요. 어려워요, 그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농부를 얘기하고 싶어요. 농부들이 가장 많이 변해요. 농부 시장을 오면 소비자가 변하는 거는 눈에 보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변하는 건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처음에 이제 농부 시장을 연다고 했을 때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궁금하고 저희 가면 돈을 좀 벌려나 이런 생각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찾아오시면 일단 저는 경험하게 해요. 일단은 참여해 보시고 내가 여기에 잘 맞을 것 같으면 하세요. 이렇게 한 6번 정도 시장에 참여해 본 후에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되거든요. 회원 가입을 하게 도와드려요. 회원 가입을 하면 1년에 연회비를 10만 원 정도 내고 그걸로 저희가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한두 번 해보시면 돈이 안 되네. 농부들도 많고 내가 키운 거는 한두 가지인데 이걸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를 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할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이게 잘 안 팔리지만 소비자들이 나한테 이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물어볼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더 많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다른 것도 키워볼까? 이런 변화가 생기시고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주변 농부님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발전하는 걸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비닐에 싸와요.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갖고 막 그 팩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묶어갖고 갖고 오세요. 근데 소비자들이 저 비닐 안 갖고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 풀러서 다시 드려요. 그리고 다른 농부님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안 쓰네. 바구니에다 담아오네.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집어가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농부님들이 스스로 그런 이제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시고 그런 방향으로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부심. 내 농사에 대한 자부심을, 자존감을 갖고
가질 수 있다는 거,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워하세요. 네. 아니 우리 대표님 말씀만 들어도 되게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분위기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고 또 되게 또 친절하게 또 아마 잘 이끌어 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우리가 두 번째 질문까지 들어봤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농부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도 변화인 거고,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던 청년들이 땅을 개간하고 마련하고 농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직접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을 때 저는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아직 멀었지만, 청년들이 자리 잡으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멀었지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가는 청년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농부님들한테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거? 그러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이게 현장 분위기들도 많이 달라지고, 약속 시간들을 잘 지키시고, 이런 것들이 점점 해가 횟수가 지날수록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적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당겨주시는 분도 있지만 서로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지만 말이 그렇지 사실은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어. 왜 좀 칭찬받으면 진짜 잘하고 있나 싶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좀 맞아요. 생기고 네. 그런 좀 긍정적인 네. 서로 간의 시너지가 있는 곳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문희선 대표님이랑 우리 먹거리, 정말 먹거리가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나.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새롭게, 정말 아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네. 또 새로운 또 농업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농부님들의 정말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게 뭐 우리랑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 밥상에 진짜 반찬 하나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오늘 이런 좀 밥상의 여러 가지 소통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좀 혹시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농부 시장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그런 매개가 우리의 삶에 잘 자리를 잡으면 농부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도 같이 건강해지고 상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농부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농부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의 박수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